그림의 정답이 어떻겠어요? 나중에 여기 바코드 하나를 그린다 하더라도 바코드의 아래선은 여기 있는 소실점을 향해서 바코드가 이렇게 쭉 펴진 상태가 아니라 약간 접혔잖아요, 그죠? 약간 접힌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정도의 톤 차이.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미술학원 유미 임수입니다. 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어제 뭐 뜬금없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봄도 됐는데 갑자기 입춘이 지났으니까 봄이죠. 봄이 됐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오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쳤나 싶었더니 오늘도 또 오고 있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이제 뭐 눈이 그치고 나면은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옷 단단하게 잘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강이죠. 소묘 수업으로 이렇게 우유팩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우유 좋아하시나요? 저는 우유를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나이 들면서 우유를 그렇게 많이 찾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흰 우유보다는 뭐 가끔씩 달달한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커피우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이런 우유를 하루에 이제 뭐 1리터가 넘을 정도로 많이 마셨고, 또 초등학교 가서도 계속 이게 배급으로 나오니까 요즘에도 그렇게 배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배식이 되는지. 네. 어쨌건 이 우유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이 우유팩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알아볼게요. 네. 오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이는 사절지입니다. 사절지를 좀 준비했는데 사절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이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니까 종이 질감으로 되어 있어요. 종이 질감으로 되어 있다. 어느 면 할 거 없이 다른 질감 없이 종이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육면체, 이 정도 비율되는 육면체 위에 지붕 모양으로 지붕 모양으로 비율이 한 반이 좀 안 되게끔, 자,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지붕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높이는 이 지붕보다는 조금 더 낮게, 다시 육면체가 이렇게 아주 얇은 육면체인 거죠. 얇은 육면체가 이렇게 올라간 구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글씨가 써져 있는데, 여기도 글씨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속에도 글씨 써져 있고, 이쪽 면에는 글씨가 정말 빼곡하게 많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좀 한가하니까 이런 한가한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는 뭐 서울우유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크 있고, 그 다음에 나 100%뭐 이런 거 써 있고, 여기 또 서울우유 또 있고, 나 100%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 100%또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글씨 있고, 이쪽 바코드 있고, 이쪽에 또 K밀크라고 국산 우유 사용 인증이라고 하는 또 인증 마크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다. 이런 것들 레터링이라고 한다. 레터링. 네. 전반적인 컬러는 서울우유라고 하는 글씨나 마크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초록색인 거죠. 그린 계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주 초록색 중에서도 명도나 채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초록색 계열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유통기한 있고요. 제조일자 있고요. 이 투시와는 약간 다르게 살짝 대각선으로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오픈 뭐 이런 모양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걸 뭐 이제 뭐 열었을 때, 이걸 주둥이 열면 이 가운데 한 3분의 1 지점, 한 5분의 2 지점 정도까지 라인이 잡혀가지고 이 부분이 꺾여 올라가고 이 부분이 접히면서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앞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열리는 거죠. 이 부분이 열려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열려서 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지만,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이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그림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절지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냐면, 보시면 자, 사절지가 있는데 이쪽을 형태를 잡고 투시에 대해서 강조하는 전반적인 소실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자, 그 밑에는 명암을 한번 알아보고요. 전반적인 이런 고유색을 제외한
밝음, 빛이 옴으로 인해 생기는 밝음과 어둠의 이런 어떤 구조들을 알아보고 옆에는 소묘를 한 장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점은 이렇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인지 제가 미리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된 면에서 살짝 틀어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들어서 이쪽 면이 살짝 보이는 상태, 이 상태 정도로 제가 그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요 전반적인 제 시점은,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제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와 블로그에 사진을 업로드를 할게요. 유튜브엔 제가 사진을 업로드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링크를 좀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들어오셔서 그 글을 보시면 제가 이제 찍어 놓은 서울의 사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쪽 면 같은 경우에는 레터링 자체가 글씨가 너무 작은데다가 이걸 쓰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일단 종이를 3등분 해야 되겠죠. 종이 3등분 할 때는 뭐 아주 완벽하게 하셔도 좋고요. 저처럼 가볍게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좌우는 이제 어느 정도 반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제 집에 긴 자가 없어서 이 정도로 끝에만 살짝 반을 접어주면 된다고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끝에만 살짝 접은 다음에 한 30cm 정도 되는 자 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2등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왼쪽 면은 역시 반만 이제 나누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구조, 이제 투시를 이제 투시는 거리감이라고 했죠. 거리감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명암, 빛이 왔을 때 이걸 단순화해서 명암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옆에는 정확하게 형태를 잡고 그 위에 소묘를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투시부터 알아볼게요. 제가 그리려고 하는 시점은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이 우유를 바라볼 때 우유는 바닥에 책상에서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여기 Y자로 했을 때 가운데 요 선이 수직선으로 올라가야 돼요. 수직선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가 위에서 내려다 봤잖아요. 위에서 내려다 봤기 때문에 소실점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리감은 위에서 제가 밑으로 내려다 봤으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좁아지게 그리는 거예요. 투시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멀어지기 때문에 눈에서 멀어지니까 거리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투시를 준다. 좀 더 소실점이라는 게 아래 찍히면서 그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좁아진 선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작잖아요, 물체가. 작으면 투시를 많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투시를 너무 많이 줘서, 소실점을 가까이 둬서 굉장히 투시를 좀 많이 주게 되면은 그림이 어색해 보인다. 작은 물체가 굉장히 거리감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거리감 해봤자 실제로 한 10cm에서 10cm 내외 정도, 그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데 10cm도 안 되는 거리를 너무 심하게 거리감을 주게 되면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시를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선 수직선에 가깝지만 약간 안으로 들어간, 여기도 수직선에 가깝지만 약간 안으로 들어간 선을 좀 그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들은 다 틀린 거죠. 이런 선들은 제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선들이니까 살짝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의 비율은 제가 언제나 그림을 그릴 때 말씀드리지만 너무 5대5, 왼쪽과 오른쪽을 5대5로 그리는 것보다는 한쪽을 약간 6에서 7, 반대편을 4에서 3 정도로 이렇게 두고 그리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비율을 봤을 때 이 길이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요런 어떤 그 눈으로 봤을 때 비율을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소실점이란 게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 밑으로 내려갈 때 거리감 생긴다 그랬죠? 자, 뒤로 갈 때, 오른쪽 뒤로 갈 때 어떻게 되죠? 거리감 생기죠? 오른쪽 뒤로 간다. 거리감. 왼쪽 뒤로 간다. 거리감. 그러니까 결국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시 투시라는 걸 준다. 점점 좁아지게 하는데, 평행한 선을 두 개를 그어놓고, 평행하게 그어놓고 약간만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거는 표현이 된 거다. 네, 이렇게 이해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쪽도 거의 평행하게 그어놓고 약간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된다. 이 폭이 좁아질수록 투시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 폭이 점점 좁아질수록 투시는 좀 더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당연히 더 틀어지면 이것도 쓰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좁은 공간 안에다가 어떻게 된다? 거리감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감은 변하는 게 아닌데, 이 면적은 변하지가 않는데, 이 변하지 않는 면적을 그림상에서 좁은 면적에다가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실점은 조금 가까워진다. 요건 조금 뭐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가볍게 넘겨주시고요. 계속 제가 뭐 강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아직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지붕 모양을 그리기 전에 이 뒤에 보이지 않는 면까지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하나의 육면체를 그렸죠? 자, 이 육면체 위에다가 어떻게 된다? 이제 지붕 모양을 올려줘야 된다. 이 지붕 모양은 이 우유의 비례를 보시면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왼쪽과 오른쪽의 비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직육면체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비율에 좀 집중해서 이 아래 판을 좀 그려줬어요. 이거 왼쪽과 오른쪽의 비율. 저는 지금 한 7:3 정도 되는 정도의 비율을 갖게 그렸죠.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이렇게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붕 모양을 그려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아래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전체로 봤을 때 이 아래쪽 판에서 반보다 훨씬 더 좁죠, 여기가. 자,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아래쪽 면에서 반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재볼게요. 이렇게. 어때요? 훨씬 적죠? 짧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기준을 두면은, 이렇게 두니까 거의 비슷하죠? 네. 이 말은 전반적인 이 우유의 이 비율은 어떻게 됐냐? 여기 대 여기는 거의 1대1 대 1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반의 위치, 여긴데 여기에서 대각선을 긋고, 자, 요 점에서 여기에 어딘가에 찍히 소실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실점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선을 이렇게 좌우로 그어주게 되면은 이 판에서의 반의 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대 여기는 실제로는 여기가 짧지만 여기가 짧지만 그림상으로는 여기가 반의 위치가 맞다. 왜? 이렇게 같은 투시를 가지고 있는, 같은 거리감을 가지고 있게끔 그림을 진행해 주니까 어딘가 만나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소실점을 같이 내려주면 여기가 이 면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2등분해준 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짧지만 여기와 여기는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건 여기 대 이 위에 1만큼 올려주면, 그러니까 요만큼을 위로 올려주면 여기 위치가 보다 지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얇은 육면체도 올라가는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요 선과 평행하게, 최대한 평행하게 요 선을 그어준 다음에 여기에 투시와 여기 소시점 있죠? 여기 소시점에 맞춰서 여기도 그어주게 되면은 이 지붕의 요 면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올려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소실점 이 방향으로 거리감이 생기니까 여기서 점점 멀어지니까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같은 소실점으로 그어주게 되면은 우유의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투시 잡힌다는 거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진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자, 여기서 기준이 되는 처음에 선은 여기였다. 이 세 개의 선이 기준이 되었고, 자, 이 선이 나가는 방향으로 여기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여기도 점점점 멀어지니까 거리감이 생기는데 이 거리감이 바로 투시를 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각 방향으로 소실점이 생기는데 작은 물체니까 소실점을 가까이 두면 안 되고 좀 멀리 둬서 좁아지는 이런 어떤 이 방향으로 가는 선들이 좁아지긴 하지만 약간만 좁아지면 된다. 평행한 상태에서 약간만 좁아지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과투시를 주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소실점을 두고서 그리시면 된다. 자는 제가 잘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도 웬만하면 잘 쓰기보다는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직선을 많이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준이 되는 이 선들은 이렇게 방향이 되고요. 물론 여기 위에서도 아주 약간 이 두께 생기는데 이 두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실점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같은 소실점을 가지고 그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반의 위치 잡아줄 때 여기도 역시 이렇게 선이 그어지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위에다가 레터링을 그어줄 때 레터링 선들을 그어줄 때 그러니까 문자들을 그려줄 때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어지는 것들은 다 하나의 소실점으로 가게끔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이런 선들을 꼭 그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의 소실점으로 가니까 나중에 여기 바코드 하나를 그린다 하더라도 바코드의 아랫선은 여기 있는 소실점을 향해서 바코드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 라인에 맞게끔 뭐 이런 식으로 바코드가 그려지게 되는 거고 바코드 끝선은 여기에 맞춰 요 공간 안에 이렇게 공간 안에 바코드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어떤 뭐 인증 마크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일단 투시에 맞춰서 박스를 먼저 그려놓고 이 안에다 그려주면 된다. 이게 가이드라인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손글씨처럼 생긴 뭐 100%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떤 전반적인 투시를 잡아놓고 투시에서 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틀어진 것을 고려해 주면서 그려주시면 된다. 투시에서 틀어진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그리면 된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소실점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소실점을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글씨가 서울유라는 큰 이제 빨간색 글씨가 있는데 그것도 같은 소실점으로 먼저 그어놓고 그 안에서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여기도 같은 소실점 내려가는 같은 소실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같은 소실점 그어놓고 이 안에서 이제 비례를 잡아서 이렇게 비례를 잡아서 자, 이 안에서 또 반의 위치 또 이 안에서 반의 위치
그래서 서울 우유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죠. 자, 생각보다 글씨들이 좀 좁아지죠? 왜?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면을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긴 직사각형에 여기에 똑같은 글씨가 네 개의 글씨가 들어가면 똑같이 이등분씩 해서 여기에 서우루유 이렇게 같은 사이 공간도 똑같이 넘기고 올 간격 넘기고 우 또 간격 넘기고 유 이런 식으로 글씨가 들어가겠지만 이 투시가 이런 식으로 거리감이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어떻게 되죠? 뒤로 갈수록 이 폭도 약간 이거에 맞춰서 반의 위치를 잡아주니까 또 반의 위치를 잡아주니까 여기서 또 반의 위치. 자, 여기 폭에 비해서 좁아지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하고 투시를 줬을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 요걸 반드시 보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붕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 지붕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면이 또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여기도 완벽한 직선이 아니고 여기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곡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소묘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여기서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이 약간 가까운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와 다르게 여기 소시점이랑 다르게 약간 안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이 가운데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우유가 구조가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참고 사항으로 알고 계시고,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이 위에 이렇게 역시 종이가 두 개로 찢어지는 종인데, 얇은 직육면체가 있다. 끝부분은 라운딩 처리돼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도 끝부분은 라운딩 처리돼서 들어가고, 네.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투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소실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점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밑으로 거리감 생기고, 그 다음에 약간 정면이 아니고 틀어줬기 때문에 거리감이 생긴다. 이쪽으로도 거리감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한 투시의 개념으로 소실점을 찍고 한 지점을 향해서 점점점 멀어지게, 한 지점을 향해서 점점점 멀어지게, 한 지점을 향해서 점점점 멀어지게 해주시는데, 이거는 아주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거리감이라고 해봤자 굉장히 짧은 거리감이다. 그 짧은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투시를 많이 주면 안 되고 투시를 아주 약간만 주면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자, 명암을 좀 볼 건데요. 자,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형태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형태를 잡았다고 했을 때, 지금 저는 빛을 왼쪽 위에서 오는 걸로 그리려고 진행합니다. 자, 왼쪽 위에서 빛이 온다고 했을 때, 자, 조금 짧아져야 되겠네요, 우리가. 자, 왼쪽 위에서 빛이 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앞에서 오는 거죠, 빛이. 앞에서 오는데, 왼쪽 위에서 온다고 했을 때, 그럼 전반적인 이 명암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원래 이제 육면체에서는 이랬죠. 육면체에서는 왼쪽 위에서 빛이 오면, 여기가 이제 윗면이 밝으면,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니까, 여기가 전체로 이제 위에서 오니까 밝은 면과 구분되게끔 옆에는 다 옆면인데, 왼쪽에서 빛이 오니까 이쪽 면보다는 이쪽 면이 좀 더 어둡게
진행이 되면서 빛이 이렇게 명암 관계가 밝으면, 중간면, 어두우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윗면이 지붕 모형으로 올라가면서 윗면의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중간면과 어두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면, 어두면, 네, 이렇게까지 이제 중간면과 어두면의 전반적인 톤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윗면은 어떻게 되느냐? 윗면은 일단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안쪽은 빛을 받지 못하는 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 밝은 면보다 약간 이렇게 틀어진 면인 건 맞는데, 각도상으로 봤을 땐 약간 틀어진 면은 밝은 면인 건 맞는데 빛을 받지 못하잖아요. 지붕 때문에. 지붕 속이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림자 영역이 되겠죠. 어두운 면에 포함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옆면 있죠. 여기 이 긴 직립면체에서 이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이 면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는 똑같은 톤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두께가 있겠죠. 직립면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직립면체의 두께 부분은 어떻죠? 여기 어두운 면과 같은 방향이니까 똑같이 어둡게 칠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자체도 얇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이에 이 우유팩의 두께만큼 형태가 있는데, 자, 그 부분도 역시 이렇게 이 어두운 면에 해당되거든요. 어두운 면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좀 단순화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죠, 이제? 자, 완전 밝은 면보다 지금 이렇게 섰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빛이 위에서 오는 빛에서
왼쪽 앞에서 오는 빛에 거의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밝겠죠. 지금 빛이 왼쪽 앞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바닥으로 누워 있는 것보다 오히려 빛 방향 쪽으로 좀 더 틀어졌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밝은 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밝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톤 칠하 이게 어떤 그 어둠을 칠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 휘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약간의 어떤 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묘사할 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아주 밝은 면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면, 여기 보이지 않, 저 멀리 있는 살짝 보이는 면 어떻게 되죠? 빛이 오는 방향에서 반대편이잖아요. 하지만 윗면에 속하긴 하는데, 각도상으로 봤을 때 같은 윗면이더라도, 자, 이렇게 윗면이 있어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다고 할게요. 자, 이 윗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됐죠? 살짝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렇게.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가 살짝 어두워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어두워지겠죠? 여기가 좀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왼쪽 오른쪽의 톤 차이가 심하게 생기겠죠? 좀 더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완전히 다른 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톤 차이가 심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죠?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지금 뭐 이거 봤을 때 한 요 정도 높이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길 수 있다고 했을 때 평평한 판에서 약간 올라간 것보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상태. 이 정도 각도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로 살짝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두 개의 면을 구분하기 위한 톤은 어느 정도면 될까? 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면 적당한 거죠. 적당하다고 좀 보여요. 이거보다 좀 더 진하게 되면 살짝 접힌 게 아니고 많이 접힌 상태로 느껴지기 때문에 쭉 펴진 상태가 아니라 약간 접혔잖아요. 그죠? 약간 접힌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정도의 톤 차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 적당하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된다? 여기도 뒤에 살짝만 눌러주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바닥면에 붙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자, 이 그림자는 뭐죠? 빛이 왼쪽 위에서 오지만 바닥에 붙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런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이 우유팩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진행할 때는 우유팩 바닥면이 완전 납작한 게 아니고 살짝 솟아있기 때문에 여기 그림자는 살짝 떠 있는 그림자 특성 중에서 살짝 뜨면 어떻게 되죠? 살짝 뜨면 그림자 모양이 이렇게 비춰짐 이렇게 나오면서 준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기는데 어쨌건 바닥면에 그림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앞에서 오니까 왼쪽 앞에서 빛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왼쪽 앞에서 오면은 수평선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그림자가 뒤로 올라가야 되죠. 뒤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평보다. 그럼 그림자가 앞으로 지면 어떻게 되죠? 빛이 뒤에서 오는 거니까 역광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건 순광, 이건 역광. 빛이 뒤에서 오는 걸 역광이라고 한다. 자, 그럼 순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림자 방향은 정해주기 나름이겠지만 수평보다 위로 올라가는 각도를 찾아주면 된다. 자, 여기서 꺾어져 올라가니까 요 기준선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요 기준선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 안 보이지 않는 면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것과 평행하게 그 다음에 여기 라인과 평행하게 그림자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뭐 있죠? 지붕 있잖아요. 지붕. 자, 이 지붕이 그려져야 되겠죠? 지붕 모양으로 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부분 있죠? 이렇게. 근데 전반적인 그림자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 여기 부분까지 톤을 좀 더 잘 칠해보면은 그림자 시작 부분 어떻게 되죠? 물체보다 좀 더 강하게 어둡게 진행돼서 그림자 뒤로 가면서 풀려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여긴 뭐죠? 여긴 반사광. 반사광이니까 이 반사된 빛이 비춰져서 생기는 반사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사광이 아닌 반사광이니까 약간만 밝게 해주면 되죠. 그림자가 좀 더 어두웠다가 뒤로 갈수록 풀린다. 자, 근데 이 그림자 모양은 선명하게 질 수도 있겠지만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흐려진다. 모양은 흐려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살짝 흐려지게 해서 이 모양이 어떻게 지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조금 흐려지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톤은 이런 식으로 잡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다가 여기다가 이 정확하게 요 시점으로 해서 레터링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고유 색깔, 지금 고유 색깔 차이가 어떻죠? 빨간색도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초록색 계열인데 이 안에서 명도와 채도 차이가 조금 있는, 채도가 점점 이제 낮아지거나 그 다음에 명도가 점점 뭐 밝거나 어두운 그런 초록색 계열로 이루어진, 그리고 흰색 있죠. 그 다음에 뭐 그 인증 마크에는 파란색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인증 마크에 있는 파란색을 무시한다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초록색에 빨간색으로 강조가 되는 이렇게 보호색 관계인 서울의 어떤 그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차이를 어떻게 줄지, 이런 것들도 명도나 채도를 어떻게 차이를 줄지에 대해서도 이쪽 소묘를 보시면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설명이 좀 길었고,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설명을 거의 뭐 필요한 부분에서만 하고 거의 소묘 시범 위주로만 진행을 하니까, 근데 이 소묘 시범은 다 뭐에 입각해서 하는 거죠? 이거에 입각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잘 이해하셨으면 이 소묘가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것도 역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파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이쪽 소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좀 세부적인 레터링들을 그어놔야만 형태를 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형태들을 전반적인 큰 구조 안에서 잡아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레터링들을 정확히 써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씨를 제대로 이렇게 형태 잡아놓으면 그때부터는 거의 뭐 완성 그 고유색만 살짝 칠해놓고 재질감 표현 아주 살짝, 그 다음에 이런 입체감 표현 아주 살짝만 해주면 거의 그림이 끝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레터링과 그 기본적인 고유 색감들을 살짝 넣어줬어요. 이 위에다가 기본적인 종이질감, 그리고 관찰에 의한 종이질감이겠죠. 그리고 입체감, 그러니까 입체감이라는 건 이렇게 그 빛에 의해서 밝은 거 어두운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면 전반적인 완성의 느낌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볍게 한번 진행해볼게요. 지금까지 소묘를 좀 진행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묘를 진행하면서 형태를 잡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빛이 왔을 때 어떻게 명암이 지는지 이 소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할 때 고유색과 빛을 동시에 좀 보여줘야 되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빛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고유색을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고유색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빛을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고유색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뭐 초록색, 뭐 빨간색 이런 거 그리다가 중간에 빛 표현하다가 또다시 고유색 표현하다가 뭐 이런 게 맞는지, 뭐 그거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림의 정답이 없겠어요. 다만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이 색, 어떤 우리가 재현해야 되는 색이 많을 땐 고유색을 좀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빛을 표현하는 것이
아무래도 순서상 봤을 때 다양한 것을 표현할 수 있다. 다양한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묘사를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이 소묘로, 연필로 다 재현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재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차이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묘사를 잘했다, 못했다. 종이 질감이나 빛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림을 잘 그리고 묘사를 잘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이제 색을 재현해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묘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려고 하는 대상이 색이 많으면 그러면 색부터 표현하고 그 다음에 빛을 거기에 입힌다. 색이 하나인 물체, 뭐 까만색 그냥 까만색 물체, 뭐 파란색 물체 뭐 이런 식으로 색이 하나인 물체이거나 아니면은 뭐 색이 아주 뭐 비슷한 명도의 컬러, 그러니까 뭐 노란색과 뭐 흰색, 빨간색과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명도가 비슷한 물체일 때는 그 물체의 고유색을 재현한다는 것보다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덩어리감을 강조하기 위한 빛 표현에 우선을 좀 한다. 그렇게 가는 게 좀 옳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진행할 때 좀 더 쉬우니까 그렇게 그리는 게. 네, 그래서 이번 그림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레터링이라고 했잖아요. 레터링을 좀 신경 써서 진행을 하고 그 위에다가 명암, 빛과 질감을 살짝 넣어줘서 그림을 이렇게 완성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행할 이제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안에 이 산타가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는 이런 어떤 이미지도 있고요. 캔 재질로 된 모양 쉐입이 아주 예쁜 그런 코카콜라 병이죠. 원기둥입니다. 이것도 원기둥의 어떤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기둥 응용 수업으로 해서 코카콜라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시점에 따라서 이 원기둥을 어떻게 형태를 잡아야 되는가를 이제 바로 이렇게 위에다 그려줄 거고, 그 다음에 명암 관계를 이쪽에다가 한번 그려볼 거고, 이거에 입각해서 이쪽에 소묘를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소묘니까 우리 그 전까지 20강까지 이제 6년체 응용 수업의 어떤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한 것들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